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거의 대부분의 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모든 업무가 다시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참 휴가 휴유증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신나게 놀 때는 몰랐는데요. 막상 일상으로 좀 돌아오고 나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고 좀 무기력한지 한편 전 또 드는 생각이 네. 휴가가 너무 짧지 않았나 싶어요. 빅나리 아나운서 네. 평생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1억이에요? 그럼 제가 한 말은 취소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휴가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 하루 이틀이면 다시금 조금씩 이 생체 리듬을 회복한다고 하고요. 오, 그렇죠. 네, 1, 2주가 지난다면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좀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 찾느냐? 자, 네. 매거진 투데이 보시면요. 웃다가 보면 휴증도 싹 사라집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나오면 괜히 기분이 더 좋아요. 누군가요? 매거진 투데이 웃음 제조기 서윤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 웃음 따라하시는. 아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근데. 웃음은 전염이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평범하게 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남다를 네. 거 없이. 아니 근데 계속 경식 씨 보실 때마다 어허허 이러시는데 저 그렇게 안 웃어요. 그 정도 저는 조금 과장인데 기분 좋은 웃음이에요.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도 한번. 어떻게 코를 좀 막고 웃어봐야 되나요? 그 비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아니 왜 저랑 비슷하게 웃으세요? 기분 자, 좋아요. 이렇게 스튜디오를 네. 아주 환하게 만들어준 네. 우리 서윤희 리포터. 오늘 어떤 소식 준비를 했나요? 핫하죠? 네, 오늘도 역시 핫합니다. 네. Hey, Mr. Kim. Yeah. 와우. What is your plan on weekend? I'm Korean. Speak English, please. 아, 네. 네, 김경식 씨처럼 머리로는 좀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렇죠. 말로는 잘 안 뱉어지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으시죠. 질문하니까. 맞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몸으로 익히고 입으로 내뱉는 신개념 영어 학습법. Are you ready? 오. Let's go! 오. 우리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만 있다면 영어 유치원부터 어학 연수까지 영어 교육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투자에 비해서 실력은 글쎄. 오히려 자신감 상실과 부담감으로 아이들이 영어와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주입식 학습법, 책상에만 앉아있는 수동적인 자세는 이제 그만! 몸으로 교감하면 모국어처럼 슬슬 풀리는 진짜 영어 교육을 소개합니다. 아 진짜 그러면은 반에서는 키가 큰가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closest train station is? Go straight and turn left. Then you can see station. Oh, okay, thank you. Bye-bye. 바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에다가 토익 공부까지. 와, 저 영어 공부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만 만나면 꿀만큼 벙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개념 영어 홈스쿨링 교육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단숨에 찾아와 봤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서울 개포동의 한 가정집. 영어가 한국어만큼 편하고 즐겁다는 학생을 찾아왔는데요. 와, 저를 놀라게 만든 광경!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학생 아닌 줄 알았어요. 발음부터 액센트까지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하죠? 프레젠테이션에 푹 빠져있는 한일 학생. 더군다나 청중이 원어민인데요. 저는 외국인이 앞에 있으면 눈도 잘 못 마주치는데 와,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워터인데요. 한국말로 설명하기에도 쉽지 않은 내용을 영어로 하다니 놀라움은 당연하고요. 한편으론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쩜 이렇게 말을 맛깔스럽게 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어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아까 보니까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목소리만 듣고 정말 그 스트레스, 액센트, 프로넌시에이션, 발음 모든 게 다 완벽해서 전 진짜 외국인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일단 예전 홈스쿨링에서는 단어만 외우게 하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게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번 홈스쿨링에서는 큰 목소리로 말하게 하라고 하고 공개 수업도 많이 하고 또 자신감 붙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격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저랑 선생님이랑 잘 될 때까지 끝까지 시도하고 시도해서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앞으로 자신감 있는 한율 학생의 모습 짠 응원할게요. What's the same thing about 한율 학생 역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느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홈스쿨링에 재미를 붙이면서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영어도 하나의 언어지요. 영어를 체득화시키고 싶다면 그러면 영어를 배우더라도 어떤 주제를 배웠을 때 그 주제를 자신감 있게 전달하고 그리고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아이들이 주제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수업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공개 수업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 호기심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영어를 바르게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하는 스피킹 수업.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뒤에서 도울 뿐 공식을 강요하거나 시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생활 영어를 하듯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번에는요, 저와 한율 학생이 원어민 선생님을 상대로 단어를 맞추는 이 스피드 게임을 할 건데요. 영어 긴장도 되고 이 바디랭귀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It started with S and there is teacher and friend and playground. School. It's white and it makes tree. Park. Oh no. I can draw. Paper. It's krill and it lives in sea. And its biggest animal. Oh, blue whale. Whale. 스탑! 끝났어요. 30초 다 됐고요. 와, 총 한율 학생 3문제. 3문제 맞췄습니다. 30초에 3문제라 갑자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Smell good. Like me. Perfume? No. 저를 닮았다고 like 설명을 하는데 things. 왜 맞추질 못하냐고요. Like me. Bees. 패스. Casper. Casper. Yeah. Casper. Ghost. Yeah, that's right. 화려한 바디랭귀지 덕에 한 문제 오케이. White and it makes. 끝났어요. 진짜? 네. 30초 몇 개 짧아서 몇 개 맞췄어요? One. 이런 도령을 나 다시 돌아갈래. 제가 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율 학생이 너무 잘해요. 어떠세요? 얼마나 잘하는 수준인가요? 일단은 저는 우리 대학교에서 이 수준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학생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발표도 되고 단어 빠짐없이 단어도 잘하고 문법 잘하니까 네 아주 잘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언어 학습에 있어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과 체득의 개념인데요.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닌 몸소 체험하면서 습득하는 체득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영어 교육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학원에 예를 들어서 과도한 숙제라든지 아니면은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숙제가 없이 수업 시간에 100%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칩니다. 언어를 가르친다는 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유창하게 표현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이고 그다음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해외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교육 현장에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무려 동시통역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요. 동시통역, 저에게도 좀 생소한데, 게다가 학생들도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등학생들의 동시통역? 한번 들어가서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동시에 통역하는 동시통역. 이 정도는 거의 영어 마스터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시통역 수업 중이에요. 동시통역이요? 헉, 동시통역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시통역 수업은 선생님이 틀어주시는 거에 맞춰서 한 명은 영어로 따라가고 한 명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속도에 맞춰 바로바로 다른 언어로 해석해 말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수업인데요. 순발력과 집중력이 업! 그동안 배운 문장이나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 두 친구 모두 수준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런 동시통역이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우선 단어 뜻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아무리 영어 문장이 많아도 한국어로 다 이해가 쏙쏙 잘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토론회 장을 열어봤습니다. Alright guys, today we'll be debating whether reading fairy tales is good or bad for children. Some people say it's bad, some people say it's good. What do you think? I think children shouldn't read fairy tales. Always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 덕에 토론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아이들의 능통한 표현력에 원어민 강사도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Their levels are fairly high. I mean, they can debate each other, they can read an English passage and understand not just the words but what the words are saying. So their level is pretty good. They're pretty impressive.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영어를 처음에 접할 때 문법이나 리딩 이렇게 먼저 공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리딩이나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지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를 공부할 때는 입으로 먼저 혀에 영어를 먼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때 이제 자기가 뱉었던 말들 안에서 문법이나 이제 리딩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도 영어가 항상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말이 트이는 영어 꼭 기억하고 저도 한번 배워봐야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파이팅!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서 영어를 배제할 수 없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영어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와우.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네요. 네, 부럽습니다. 저도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서윤희 리포터는 스피드 게임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영어를 못하진 않거든요.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급하고 이게 초등학생과의 결전 이러니까 마음이 막 촉박해지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패배 인정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동시 통역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아니 그냥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바쁜데 그걸 동시에 통역해내는 거 보니까 맞아요.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게 가능하긴 하군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네. 그거 보면서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들의 레벨이 이 네. 영어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오.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럴 때도 순간순간의 그 대기
순발력. 네. 순발력. 그렇죠. 제가 순발력. 대기능력 잘못 말했네요. 제가 순발력 있게 말했잖아요. 순발력 있으신데요? 그래요. 이렇게 순발력이 필요한데 네.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근데 언어가 그렇죠. 그쵸. 실질적인 영어 능력 학습, 즉 말하기 스킬의 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만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요. 네네네. 가정 방문이라는 컨셉이 독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0번 안심이죠. 학원 예전에 가면 이제 딴 길로 세면 되는데 맞아요. 빼박이죠. 딴 데 그 빠질 길이 없습니다. 가정 방문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렇죠. 마음을 푹 놓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쵸. 저도 어렸을 때 참 땡땡이 많이 쳤는데 아니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요 이게 영어 교육 학습을 한다는 거에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아 빨리 선생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영어 즐기는구나. 수업 문제지. 아.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꼼꼼히 봤어요. 네네. 봤더니 네. 이제 영어 교육 공부라기보다는 선생님과 학생이 그냥 대화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틀리면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고 와. 이게 끝이더라고요.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겠겠네요. 맞아요. 정말 진짜 언어를 이런 배우는 거. 교육이 좀 진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있었으면 나는 벌써 그 저기 명문대 우리 프리토킹 했겠죠. 그럼. 아유. 이렇게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그날까지 신개념 언어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김인남 대표님 스튜디오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Welcome to Magazine Today. 발음 좀 이상하죠? 시간 되시면 저랑 좀 합숙 훈련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나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와 대박이다. 좋다. 아니 어떤 계기로 여기 프레젠테이션과 동시 토경이라는 학습법을 적용하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제가 대형 학원에도 오래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느낀 부분은 아이들이 과도한 숙제라든지 또한 리딩이라든지 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언어적인 학습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학원 레벨을 잘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분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학습법이 기존 학습 저희 때가 배웠던 그런 부분이랑 크게 또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맞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나오더라도 자신이 가진 표현이라든지 생각을 유창하게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통역이라든지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아니 근데 그렇다고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아주 프레젠테이션을 능숙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개개인별로 레벨에 따라 좀 과정이 다른 건가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언어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자신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아이들이 그렇죠, 자신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영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패턴을 가지고 반복을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대면 영어라고 합니다. 대면 영어는 이제 계속 질문하고 답하기를 해서 아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질문하고 답을 해서 아이들이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의 문제가 이 문장으로 대답을 네. 못 하거든요. 그렇죠. 단어로만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름을 단어로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으로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회화가 유창해지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지식을 넣어주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넣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유창하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순히 이것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것을 영어로 유창하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수준을 높여가면서 동시통역이라든지 상당한 수준의 그런 영어를 구사하도록 하는데 저희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네. 저같이 늦게 영어를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그 성인의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말을 언어로서 표현하려고 하진 않고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영어를 그러니까 쉬운 영어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온몸으로 표현하고 말을 계속해야지 영어가 느는데 자꾸 쉽게 가려니까 또 많이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잘 되지를 않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해서 체득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많이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면 영어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몇 개월만 하면은
외국인이랑 대화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실력이 분명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외국어, 뭐 영어 네. 이러면은 다가가기 힘들고 맞아요. 시작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한숨부터 푹 쉬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좋은 환경,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꽤 가능성이 있어 맞아요. 보이고 또 아이들 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오늘 와. 괜찮은데요? 네. 끝으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은 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를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계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영어를 평생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맞아요. 그죠? 또 그런 자녀들을 보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네. 대부분은 또 그렇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 아이의 영어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학원이나 과외 검색은 그만하시고 아이가 영어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당장은 지금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즐겁게 하는 아이들이 결승점에 가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머니들께서 명심하시고 놓을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을 즐겁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옆에서 네. 보셨죠?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학부모잖아요. 그렇죠. 영어 교육 저도 이것저것 철새 따라서 이렇게 누가 어디가 좋다더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오늘 근데 굉장히 많이 와닿고 저도 딱 느끼는 게 즐길 수 있고 다가가기 쉬운 용.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김이남 대표님 그리고 서윤희 리포터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See you later. 네, 감사합니다. Hey everyone, I'm Joseph. 오늘 배울 문장이 I'll call you in just a bit인데요. 바쁜 업무 중에 통화가 오면은 받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I'll call you in just a bit. I'll call you in just a bit. I'll call you in just a bit. 그리고 just a bit 대신에 moment이나 in a few를 사용하면 돼요. just a bit 조금 있다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말에 무엇이 있을까요? I'll send you the files in just a bit. 조금 있다가 파일 보낼게요. Just a bit 대신에 쓸 수 있는 moment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데요. Let's start in a moment. 처럼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시작합시다. 이제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I'll call you in just a bit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guys. 네, 저는 오늘따라 오늘의 영어 한마디 더 집중해서 보게 되네요. 그래요? 네. 네, 많은 언어 교육자들이 얘기하기에요. 네.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건 듣기라고 해요. 듣기. 네. 진짜 영어를 한국어처럼 들을 수만 있다면 이해하기도 쉽고 또 표현하기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역시 그 모국어든 네. 외국어든 이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자, 우리 프로그램도 저희도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귀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시키시나요? 그럼요.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